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사이킥 하프타임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어제 이거 여쭤봤어야 되는데 수요일 날 언론아싸 시즌2 시작한다고 수요일 날 우리 하프타임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300분 정도 와주셨어요. 아, 네, 매주 네. 수요일 저녁 9시입니다. 네네. 지난주 첫 방송 시즌2에서 했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모두들 놀라게 했던 것들은 지난 5월 30일 MBC의 뉴스룸을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네네네. 언론인들은 뉴스룸을 압수수색한 걸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 보는 광경이고 네. 어쨌든 막아가지고 이렇게 깊게 뭐 해가지고 쓱 보고만 가셨지만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네. 그리고 TBS 같은 경우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전에 들었는데. 네, 직원분들 해고되고 또 지금 희망퇴직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BS가 너무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처음 들었던 법조 언론인 클럽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출신이 박민, 류희림, 박노왕 이 세 네. 분이 여기 또 출신의 윤석열 정부 인사가 박민 씨는 지금 KBS 사장으로 후보 후보가 돼서 지금 네. 그 청문회 국회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유희림 씨는 방심위 위원장. 네. 이 돼서 지금 뭐 이 방망이를 휘두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검찰과 언론, 지금 고소고발이 언론과 기자들에게 너무 남발되고 압수수색이 너무 많으니까 이 검찰과 언론의 견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해서 뭐 저의 바람은 기자 정신 끝까지 발휘하셔가지고 끝까지 취재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알려주시면은 국민들이나 시민분들도 더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 3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방송 되고. 3법, 방송사 사장을 대표이사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네.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하고 지금은 소위 후견주의라고 해서 각 정당 내지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위주로 네. 이사진이나 이렇게가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다양한 사람들 네. 언론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시민 그리고 학자 등등등이 모두 참여해서 5, 60명 이상 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규모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그런 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 법의 내용이고요. 네. 요거는 지금 11월 달 내지는 12월 달 정기국회 때 지금 예상국회 끝나고 나면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노란봉투법이랑 방송 3법. 여기에 대해서 1번 김준표 의장님은 의장님이 안건 회부를 해야 본회의에 올라가거든요. 네. 적절히 회부를 하실 건가. 2번 국민의힘은 이거를 막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막을 건가.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막을 때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어떻게 그 필리버스터 등을 돌파해서 이거를 가결을 시킬 거냐. 네. 가장 중요한 3번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행사 안 할 수. 지금까지는 거부권 행사하신다고 거의 네.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집권 당에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과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3법 통과되길 바라고 요즘에 저는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는 이 빈대가 아주 이슈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큰일입니다. 예. 보니까 빈대가 기승한다는 소식이 많은데 이를 대응하는 정부의 대처가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에서 빈대에는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사용하라라는 이 지침을 각 부서에 전달을 했는데 네. 보니까 그 중앙일보 단독으로 보면은 서울대 교수가 이 모든 빈대에는 피레스로이드계 이 계통의 살충제 에 관련해서 빈대가 2만 배 이상의 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살충제 원액에다가 빈대를 담갔다 빼도 안 죽는데요. 그리고 이 빈대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또 안 먹어도 120일을 생존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이 결국에는 세스코를 만나서 빈대 퇴치 노하우를 듣겠다고 합니다. 이게 잘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 빈대를 빈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빈대를 봤어요. 네. 시골 가면 있었습니다. 이 빈대는 일단 질병을 옮기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물리면 빨갛게 불어나고 엄청 가렵습니다. 모기보다 더 가려워요? 훨씬 가볍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네. 아주 옛날 기억이라 네.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빈대 이거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빈대를 잡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원시적이었는데 어떻게 잡아요? 소위 DDT를 몸에 뿌렸어요.
그 근데 살충제. 예, 살충제 이거 인간의 몸에 뿌리면 안 되는 건데 아. 근데 그때는 DDT를 몸에 뿌렸어요. 와. 그 어렸을 때 옛날 사진 이런 거 보면 또 그 베트남 전쟁 당시나 이럴 때 보면은 DDT를 분무했어요. 애들 쫙 세워놓고 군인들이나 어머나. 그 보건소 직원들이 DDT를 이렇게 분무했어요. 막 호흡기에 들어가면 큰일 날 큰일 텐데. 납니다. 지금 큰일 나요. 그 그런데 정도로도 강력하군요. 안 죽는군요. 예, 예, 그래서 그걸로 거의 없앴어. 없앴어요. 네. 없앴다고 했는데 네. 사실 제가 빈대 소식을 들은 게 한 2주 전인가 프랑스가 빈대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아. 프랑스에서 빈대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나 그 파리 시장 뭐 이런 분들이 야, 우리 지하철에는 빈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파리 시민들이 이 사람들이 다 참 어디나 비슷한데 네. 빈대 인증샷을 쭉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지하철 여기에 빈대 있다. 지하철 여기에 빈대 있다. 공공시설 여기에 빈대 있다. 라고 하면서 파리 시민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빈대가 뭔지를 어머, 모르고 어떡해요. 있다가 네. 잠을 못 잔다. 맞아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그다음에 빈대가 없는데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으로 언론에서 또 얘기했어요. 그거 정신병이다. 지금 없는데 당신들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장관이 온갖 욕을 다 먹은 겁니다. 어떡해. 근데 요즘에 여행 다니니까 막. 예, 그게 여행하면서 코로나 때 이게 막혀 있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여행객들이 들려오면서 늘어나죠. 외부에서 막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빈대가 막 드러나기 기숙사나 또는 뭐 이런데 다중 응집 시설 이런데 이제 빈대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네. 파리 지하철은 그나마 거기는 천으로 의자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전에 대구에서 대구 지하철에서 화재 사고 난 이후에 그 천을 전부 다 쇠로 바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파리 지하철보다는 빈대에 훨씬 더 확률이 낮을 수 있는 거죠. 낮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네.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 하면서 빈대 내성 2만 배 있는 거를 가지고 빈대를 지침이라고. 잡아라 지침이라고 이렇게 내리면 도대체 국민들은 뭘 믿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결국 그리고 한다는 게 세스코랑 상의하는 겁니까? 아. 대한민국 전문가들 다 어디 갔어요? 질병청장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네. 이런데 뭐 하는 겁니까? 질병청장님은 빈대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이상한 세스코랑 상의. 아이고 잘한다. 세스코랑 상의도 하시고 정말 노력하시네요. 아, 어쨌든 꼭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발. 빈대까지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진짜 빈대까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나. 자, 그리고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외부 이전이 올해 안에 불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 약간 그 정도로 그만 무리했는데 억지로 추진하려고 했다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신원식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준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이다. 뒷부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국가보훈부에서 뭘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국가보훈부 장관께서 우리 홍범도 장군 흉상과 관련해서 안중근 의사 흉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비유를 했던 분이니까 네.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 이거 설득 네. 시간이 지나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안 될 거다. 그러면 네. 깔끔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켰고 국민들을 분열시켰다. 맞아요. 죄송하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육사의 설립 이념부터 육사가 무엇으로부터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국민들의 여론도 듣고 군인들의 여론도 듣겠다. 네. 죄송하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 왜? 사과를 또 하기 싫어서요? 그렇지.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오기라고 네. 합니다. 그런 걸. 오만이라고 하고요. 자, 어느 날 사과하는 날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정말. 아니 그거 사과하고 매듭 짓고 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근데 이렇게라도 어쨌든 무산이 됐다고 하니까. 아직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 아직 그래요? 무산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냥 꺼진 불도. 예측컨대 네.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아니다. 것 같다. 라는 것 때문에 네. 일단 뭐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들 단합대회 여는데 요즘에 진짜 예산 없고 돈 없다고 난리치면서 예. 개그맨 치어리더를 불러가지고
3천만 원이나 주면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충남도 기초 의원들입니다. 의원들 단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야 뭐 우리가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럼요. 단합은 본인들끼리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지 굳이 개그맨 치어리더 3천만 원이나 써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건전 재정 요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세금을 아무렇게나 아니, 써요? 저는 뭐 좋은 일에 개그맨이 가서 더 분위기를 더 좋게 한다든지 치어리더가 더 기운을 치어리딩 해서 치얼업 해서 기분 좋게 해주면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고 그것도 또 그분들이 또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아, 그래요? 개그맨과 치어리더를 일자리 창출이요? 이렇게 네. 모셨다는 것만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건전재장이라고 해서 R&D 예산도 3조 4천억, 어떤 데선 3조 4천억이라고 얘기하고 네. 어떤 데선 8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했어야 3천만 원이나 써야 했을까? 좀 살살 하자. 충남에서 그랬더라고요. 예. 네, 3부의 민주당 이탄 의원과 함께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프타임 오인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